자, 이번 시간은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얘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포인트가 아닌데, 나중에 직권 말소 사유 중에서 촉탁에 따른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는 절대적 각하사유, 이런 등기는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배경 설명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 근데 직접 문제는 안 되고요. 얘는 우리가 민법 등을 공부함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주제인데요. 민법 등을 공부함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해서 이런 논리 구조야. 이게 이제 나중에 가압류랑 같이 맞물려 가는데,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따로 이 저당권도 설정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를 한다. 꿔준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게 돼서 만약에 을이 승소하게 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갑의 재산에다가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경매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소에다가 경매를 개시 결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기는 법원이 어떻다? 촉탁한다. 아까 우리 등기가 실행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청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주로 이제 관공서, 법원, 특히 우리 시험용에서는 법원 이라고 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직권에 따른 등기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강제 개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법원이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의 근거에서 따로 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임의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등기랑 비슷한 논리 구조로 보이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개념 설명 드려볼까요? 먼저 요 얘기하려면 가등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거,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 건축에 가려면 을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 등기를 을한테 넘겨줘야 돼. 그런데 갑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을 명의 어떻다? 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가등기가 있게 되면 아직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갑에게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이라는 사람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을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을명의 본등기 이루어지면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병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말짱 꽝이 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가등기 말고요. 또 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소위 나중에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졌다에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 나중에 또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할 것인데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등기를 안 넘기고 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떻다? 판결문을 건너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승소한 판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행 판결이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바보냐고 자기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무조건 소유권 넘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한테 뭘 한다?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먼저 해줘 버리게 됩니다. 이 소위 이름하여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할 때는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자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 있으면 선의 제3자 보호를 붙지 못하고 이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103조 할 때 틀린 것을 고르시 항상 유효 취득한다. 이딴 식으로 민총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을이 그냥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만 제기해서 승소해봤자 어차피 병한테 이 등기 신청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 그래서 아까 가등기라는 방법을 채택했었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매계약서 제시하면서 등기 넘겨받아야 되니까 못 팔게 막아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의 등기를 촉탁을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이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하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 누구야? 갑이야. 그럼 갑은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아까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하는 사람은 나중에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듯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처분 채권자 이 사람이 나중에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기의 등기가 다 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이 병이 샀다고 하십시다. 을이 만약 소송에 지게 되면 자기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갑이 이길 거로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을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됩니까?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등기가 없네, 갑명의 등기가 없네. 그러니까 중간에 바로 병명의 등기를 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서 그 말소 신청하게 되면 자 무효가 되니까 말소가 돼버리면 어떻다? 다시 갑에게 이 권리가 복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을 상대로 뭘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라는 논리고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의 문제는 중간에 있는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어려워요. 바로 말소 등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는 게 뭐가 된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설령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가처분 채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상대로 법원의 등기소에다가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쓸모없어진 가처분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니까 등기권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중간 얘기 보지 마시고 기본 틀을 보는 거야. 다시 욕심 한 번에 부리지 마시고 기본 틀만 잡아주시는 겁니다. 해서 다시 자, 지금 가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사안이다. 그런데 제3자 명의 등기가 있다. 그럼 가처분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승소했을 때, 자, 이행 판결 단독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어떻다고요? 중간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럼 이제 이 말소 신청에서 말소가 되면은 누구 명의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어떻다? 바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 구조인데 문제는 이 중간의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일정한 가압류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가처분 채권자보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선순위에 있었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이런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의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고 가등기와 본등기는 직권 말소의 문제가 나오고 이게 어려운 게 얘만 뭐가 된다고요? 얘만 지금 이제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말소 신청을 하는 거냐 직권 말소냐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이 주제를 볼게요. 가등기 본등기라고 하는 것 가등기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43페이지 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 가등기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했었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제 누구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체계상으로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근데 승낙액이 빠져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할 때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한테 본등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 하게 될 테고 지분에 대해서도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순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데 지상권 얘기하고요, 저당권 할 때는 그냥 단순화시키면 기본적으로 다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련 가등기에 있어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소유권은 각각 가질 수 없으니까 바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비교하셔야 돼. 얘는 뭐라고요?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 본등기에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공부하실 때 힘들어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압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 자, 등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는 촉탁하는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자,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 틀은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자, 단순화시키면 법원이 행한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참고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꼭 내가 부동산을 사야겠다.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듯이 경매랑 관련이 없는 개념이야. 경매가 아니라 소유권을 꼭 취득하고 싶을 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압류 설명드릴 때 자, 절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상이 있을 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 갈 때 불전함에 시주하고 가시라 이렇게 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 채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아까 우리 경매랑 비슷한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뭐 X부동산 갖고 있다고 치고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승소하면 뭐 하냐고? 민사채권은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다. 근데 갑에게 뭐가 있다? X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승소하면 저기다가 경매 부채하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중간에 팔아버리면 승소해놓고 실속이 없어집니다. 그때 뭘 한다고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거다. 개인은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요. 개인은 경매 신청하고 법원에다가 개인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되면 자,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고 법원에서는 뭘 하냐면은 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가십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이제 이 6개의 등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경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아까 가처분 채권자는 뭐야? 이 부동산을 꼭 사야겠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에 붙여서 자신의 금전 채권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류 대상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촉탁
소멸하게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값소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을 명의의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가압류 채권자 을을 위한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 수 있다?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병한테 다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자기 거니까. 근데 병은 알고 있어야 돼. 병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다.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등기를 포함해서 가압류 등기 밑에 있는 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게 된다. 그러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다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만약에 승소를 했다. 대금 반환 청구서는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게 된다고요? 경매 신청을 또 한다고. 그럼 법원에서는 뭘 해준다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을 하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가압류 등기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포함해서 가압류 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밑에 있는 등기는 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에서 그 배당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와 다 충당할 수 있다. 해서 얘기 되게 길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도 가압류 등기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요약지 보면 등기법 제일 끄트머리에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거 몇 페이지? 258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해서 등기 불가능 첫 번째 나와 있죠.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게 제일 까다로워.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을 하면은 넌 법원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까다로워.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하나만 더 가십시다.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아까 24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바로 등기 분류라고 해서 자 주등기가 있고요. 부기 등기가 있게 되죠. 자, 242페이지에 주등기 있고 또 다 부기 등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주등기 보니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로 한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뒤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걸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됐던 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거. 어려웠던 거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소유권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된다? 주 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고요. 해서 지금 이제 가압류 등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매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가 요것을 받게 된다 해서 지금 법원이 촉탁한 등기는 뒤에서 절대적 각하사유와 관련한 부분이 사실 하나의 포인트고요. 중간중간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나오면 움찔움찔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뭐 대충 안다고 치더라도 주로 헷갈리는 게 가처분하고 가압류. 가압류 부처님, 자 자리 가면 부처님 동그라미 뭐야?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 그래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게 가압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은 것,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 이게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요거 좀 알고 있으면은 되게 괜찮아요. 저 중개 혹시 이런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게 자 가압류 등기 붙어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있으면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더럽게 무식하니까 아예 거래를 안 해. 사장님, 그거 정리하고 오세요. 아, 정리할 능력이 있으면 그걸 들고 왔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개업자가 가압류 등기돼 있으면 가압류 채권자 연락해야지. 해서 매수인한테 얼마 받아서 줄 테니까 가압류 풀어라. 각서 쓰고 등등 하면 어떻게 돼? 거래가 되는 거야. 그 매물 자체가 금매니까 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중개부서가 좀 작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걸 소화를 하고 말고의 별개의 문제로 이게 어마무시한 지식들이에요. 어마무시한 지식들. 더럽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복덕방에서 이렇게 바둑 두다가 이렇게 중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가 아주 허접하게 이미지가 쌓여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업 혹시 하시게 되면은 중개업소를 차려야지.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부 좀만 하시면 돼. 조금만 유식해지면은 동네에서 바이블이 됩니다. 이빨 말고 무릎으로 온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나중에 석시증을 따셨을 때 좀 여유롭게 천천히 보게 되면은 다 이해가 돼. 시험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 뭐 얘기를 들어보는데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실력 없으면 뭐밖에 없어? 이 이빨, 막 그다음에 또 윽박 지르기. 그럼 요즘에 다 머리 굵어가지고요 씨알도 안 먹혀요. 아니 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건 다시 뭐 인강을 나중에 한번 보시더라도 정확히 알아두면 되게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 관련은 없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서 이슈가 됐던 거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모든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법원이 행한 등기는 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부 틀렸죠?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 해보자고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법원이 행한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법원이 행한 등기 등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뭘 내야 돼? 제일 어려운 걸 내야 돼. 그걸 어떻게 해? 전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죠? 아니,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눈치가 빤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초적인 자, 가처분 채권자가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시험이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식이니까. 거기에 예외가 있다고. 원칙을 해버리면 출제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았다고 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법원이 행한 등기는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요것만 외우는 거야. 사실은. 문제를 보면 지금 모든 문제 답들이요. 예외 중에 예외. 극단적인 상황을 항상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과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얘기에 취해서 답을 놓쳐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거든요. 등기 말소를 신청한다. 이건 모르겠고.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다 직권 말소. 이 정도까지가 전부야.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의미 없습니다. 나머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처분만 우리가 공부를 하셨잖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게 답이 된다. 그리고 가처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제3자 명의 등기 중에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거, 법원 행한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좀 나름 어려워 해서 지금 보니까 제3자 명의, 앞쪽을 보시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말소 신청은 항상 뭐가 돼? 가처분 등기 관련해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한 어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의 경우에 따라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이 행한 등기가 뭐가 있어? 경매, 개시, 결제. 겁나 쉽잖아. 날짜고 뭐고 따지지 말라고. 이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날짜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았어. 예, 그런 문제는 틀려도 돼. 그런 문제는 틀려도 된다고. 나름 어렵게 구성했으니까. 근데 이건 겁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가처분 등기와 관련되어 있다. 가처분 채권자는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이 행한 등기가 아닌 게 뭐야?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요건 의미 없어요. 관공서 촉탁에서 법원의 촉탁에 관한 등기만 갖고 얘기하다가 관공서의 촉탁까지 관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